건축선 들어갑니다. 470일입니다. 이번 달에는 건축선까지만 제가 수업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건축선인데, 이 건축선이 뭐냐? 건축 가능선이에요. 건축 가능선을 줄여가지고, 요 가능자를 줄이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건축선이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의무선이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 선이 아니고, 지을 수 있는 선입니다. 지을 수 있는 선. 자, 건축 설명 들어보실래요? 자, 여기에 대지가 있어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 이만큼의 도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지가 있어, 만약에. 이만큼의 대지가 있어. 자, 여러분 보고 건물 지으라고 하거든요. 자,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어디에 지으실래요? 이 대지가 여러분 거라니까. 건물 지으라 그런다. 건물 지으세요. 어디 지으실래요? 저기 이게 말고 말로 어디? 여기 짓죠, 이게. 이게. 여기서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이 안쪽으로 아무 데나. 여기 지어도 돼요. 여기 지어도 되고, 여기 지어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건물을 어디 짓습니까? 라면 이걸 건축선을 부르는데, 원칙적인 건축선은요, 대지와 도로의 어디에다가? 경계선에다가 짓는 겁니다. 어디 짓는다고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어디 짓는다고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래서 건물을 어디 짓습니까? 라고 하면 저기 일하지 말고 이제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이 아니고 대지하고 도로하고 경계가 있는 곳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경계선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전에 도로를 배웠잖아요.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메다? 4m 이상이라고 했죠. 4m가 아니고 4m 이상. 최소 너비가 몇 메다? 4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4m의 도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양 사이드에 대지가 이래 있거든요. 양 사이드에 대지를 다르게 합시다. 양 사이드에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여기도 대지가 있고. 근데 현재 도로 폭이 만약에 2m 밖에 안 돼 있어요. 자, 1번지입니다. 2번지입니다.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이거. 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건축가 신청하면 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오죠? 에이, 앞에 도로는 몇 메다? 4m. 왜? 통로 확보. 그러니까 4m의 통로가 확보 안 되면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지금 몇 m밖에 없어요? 2m죠. 그러니까 이거 허가 안 나옵니다 이거. 허가 안 나온다니까 이거는. 허가 신청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2m밖에 안 되는데 이거 사람이 어떻게 통로로서는 안 된다. 법에 보면 몇 m 이상? 4m 이상. 그리고 여기는 이 동네는 몇 m라고 지정돼 있어요? 4m로 지정돼 있거든. 그럼 안 나옵니다 이거. 그죠? 그럼 이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을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죠? 짓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는 기다리면 돼요,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야. 계속. 그런데 한 만 년 뒤에 지진이 뜨기 나면서 땅이 쭉 그래서 도로가 뚝 벌어지는 거지. 그래야 3m가 확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건물 지으면 돼요. 만 년 뒤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냥 벌어지면 되는데 만 년 뒤에 지진이 났는데 푹 꺼져버린 거지. 그래 합쳐지는 거지. 그럼 또 못 지어. 그럼 만 년을 더 기다려야 돼. 또 지진 날 때까지. 그 방법이 한 개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토지 일부를 도로부지로 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가로 세로 10m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토지 일부를 갖다 뭐로 내놓으면 돼요? 도로부지로 내놓으면 되죠. 지금 현재 확보되는 게 몇 메다? 그죠? 몇 메다 내놓으면 돼요? 2m 내놓으면 되죠. 그래서 2m를 내놓고 건축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을이 무임승차를 하잖아. 그래서 을한테 찾아갔어요. 야, 4m가 확보돼야지 허가가 나온대. 근데 현재 2m밖에 없는데 내가 2m를 다 내놓고 그죠? 건물 지으면 니는
나중에 그냥 하잖아. 그러니까 니도 좀 내놓고 나도 도로 부지로 좀 내놓고 그렇게 건물을 짓자라고 하니까 을이 난 건물 안 지을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둘이 이제 맥살 잡고 싸우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조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범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소요 너비에 필요한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가 있을 때 미달되는 도로가 있을 때 건축허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양자 공이 후퇴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필요한 너비의 2분의 1씩을 후퇴하면 돼요. 얼마를 후퇴한다고요? 2m 아닙니다. 2m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얼마? 2분의 1. 왜? 필요한 도로 너비가 여기는 4m이기 때문에 2m인데 이게 5m가 될 수도 6m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2분의 1 값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4m로 가정했을 때 이래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요?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가 있더라. 그죠? 근데 양 사이드에 대지를 물고 들어오면 내 혼자 양보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부터? 중심선에서부터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얼마? 2분의 1씩을 후퇴해서 뭐를 먼저 확보하고 도로를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짓는 거야. 이렇게 지금 빨간 선이 건축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소요너비에 미달하잖아. 그러니까 건축선이 어디로 후퇴한다? 중심선에서 얼마? 2분의 1을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2분의 1이니까 이제 쉽죠? 몇 메다를 후퇴하면 돼요? 2분의 1이니까 2m죠? 그죠? 도로에서 물고 도는 게 몇 메다? 1m를 물고 들어오잖아, 도로에서.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 후퇴하면 돼요? 1m만 후퇴하면 되죠. 요만큼은 건물은 못 짓는단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요 다음이 중요한데, 이때 1번지의, 잘 들어야 돼요. 자, 시험에 이게 나오는데, 토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번지 토지 면적이 얼마야? 100이죠? 10m 해놨잖아요. 사각형 구하는 공식 모릅니까? 네? 모르면 구문수학 갔다 오셔야 돼요. 저도 모릅니다. 100제곱미터. 토지 면적은 100인데 중요한 거는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이 얼마죠? 라고 했을 때 대지 면적은 90이 돼요. 90. 자, 빨간색으로 지금 B급 진 부분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 후퇴한 부분 요거. 도로 부지 내줬죠?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로 대지다, 대지 아니다? 대지가 아니잖아. 대지는 건물이 건축돼 있거나 건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니까. 건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얼마? 100. 등기부상의 토지는 100으로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죠? 대지 면적은 얼마? 90.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대지 면적이 중요하지 토지 면적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지역의 건폐율이 50%라고 합니다. 그럼 건폐율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토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입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까? 대지 면적. 토지 면적이 안 중요하다니까요. 한 개도. 대지 면적이 중요하죠. 건폐율 50%니까 50제곱미터를 건축 면적으로 쓴다면 대형사고를 한단 말입니다. 50제곱미터가 아니고 얼마요? 45제곱미터를 건축 면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용적률이 200%다. 라고 하면 연면적은 얼마? 200이 아니죠. 90의 2배, 얼마? 180제곱미터를 연면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중개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이런 토지를 중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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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인데, 와,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연면적을 200까지 씁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대형사고 나겠죠.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100제곱미터가 아니고 얼마? 90제곱미터만큼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건축선으로 후퇴한 요 빨간색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답니다. 이게 소요너비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이 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논점은 도로가 있거든요.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는데 똑같이 가로세로 10m짜리가 있습니다. 아, 그럼 반대쪽에 경사지가 있네요. 이렇게 대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하천이 흐르네요. 철길이 있네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현재 확보된 도로가 만약에 확보되어 있는 게 2m가 확보되어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근데 역시 필요한 도로 너비를 4m가 필요한 지역으로 라고 가정을 하면 이 상태에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다가 건물 지을 수는 없죠. 이때 여러분 건축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중심선에서 2분의 1을 후퇴할 수 없잖아요.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미달한다 하더라도 중심선에서 2분의 1을 후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럴 때는 이제 건축선은 어떻게 하냐면요. 반대쪽 경계선에서부터 묘사봐요. 건축선을.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한 선. 얼마만큼 후퇴한다고요? 소요 너비만큼 몇 메다? 4m만큼을 후퇴해가지고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선이 빨간선이 됩니다. 빨간선이. 그래서 양 사이드의 대지를 물고 들어오면 중심선에서 2분의 1이죠. 반대쪽에 하천 철도 선로 부지가 있죠. 그럴 때는 어디로부터? 반대쪽 경계선, 도로 반대쪽 경계선에서부터 어디까지?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본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네, 요만큼이 이제 도로 부지로 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물고 도는 게 몇 메다요? 2m죠. 후퇴하는 게 2m죠. 고로 똑같죠? 토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이죠. 토지 면적 똑같죠. 그죠? 등기부상 토지 면적은 100입니다. 근데 대지 면적이 얼마? 80이 되는 거예요. 8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유형의 토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를 선택할 때라든지 토지를 중개할 때 그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 이제 볼 때, 나대지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도로 아닙니까, 도로? 어떤 도로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도로를 봐야 됩니다. 어떤 도로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도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도로를 끼느냐. 이 도로를 보는 눈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돈을 손에 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는 눈이죠. 땅을 보는 눈이 바로 도로를 보는 눈하고 거의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개발지가 있더라.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어디에 어떻게 도로가 놓일 것인지 뭐 등등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그죠? 그건 황금알을 갖다 손에 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 기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한번 볼까요? 건축선. 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 내지는 가능선이다. 이런 건축선은 건물 건축으로 인한 도로 침식을 막고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건축선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의무선이 아니고 뭐더라? 가능선을 말합니다.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어디입니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예외적으로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너비 도로가 있죠? 소요 너비에 미달한데요. 자, 넘겨볼까요? 소요 너비에 못 미친 너비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선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오죠. 양 사이드에 대지를 물고 들어오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의 경우에는 줄짝 중심선에서부터 얼마? 2분의 1 수평 거리만큼을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반대쪽에 경사지가 있는 경우에서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어가지고 후퇴가 안 되는 곳들 있죠. 이럴 때는 경사지가 있는 쪽 도로 뭐로부터? 경계선, 반대쪽 경계선에서부터 줄짝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를 건축선으로 합니다. 반대쪽 경계선에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면 된다고요? 필요한 너비만큼. 4m면 4m 들어가고 5m, 5m 들어가고 6m면 6m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가각전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3월달 할 겁니다. 좀 어려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지정건축선으로 나옵니다. 지정건축선은요, 이건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도로가 있습니다. 10m.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든요.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선을 임의로
지정하더라고요.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불러요.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여기 건축선이라 정하는 거죠. 그럼 이거 건축선이 돼요. 와! 이러니까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도시 미관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누가 하는데? 라고 하니까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만 되는데? 라니까 도시에서만 돼요. 몇 메다까지 하는 데니까 최대 4m까지를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4m까지 건축선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데니까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건축선을 누가 지정한다고? 허가권자가. 어디에서? 도시에서 최대 4m까지만 정한다. 5m 정하면 안 돼요. 4m까지만 건축의 심의를 정하는데 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기 가로세로 10m짜리 토지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100이죠. 만약에 3m를 후퇴했어요. 이게 3m를 후퇴해가지고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대지 면적이 시험에 집중 출제합니다. 이 대지 면적이 얼마죠? 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대지 면적은 얼마로 본다? 100입니다. 그래서 지정건축선은요. 지정건축선은 허가권자가 지정한 건축선은 건물은 여기 지어야 돼요. 하지만 대지 면적 구할 때는 뭐 한다? 포함을 시켜줍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허가권자가 도시에서 최대 4m까지 임의로 건축선을 지정해 버리거든요. 지정했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대지 면적 구할 때 제외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임의로 나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돼요. 그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을 규제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법규를 해야 돼요, 법규. 법 또는 시행령으로 해야 돼요. 규범으로 해야 됩니다, 규범으로. 규범. 국회에서 만드는 규범을 해야 됩니다. 허가권자 임의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허가권자 보니까 이 토지 가진 사람이 갑이라. 이 대지면적 제외한다고 할게요. 제외한다 그러면 갑이라. 자, 내 선거할 때 상대편 응원해가지고 내가 제가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야, 너는 건축선 3m 확 들어가삐라, 대지면적 제외해야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친구라. 너는 지정건축선 없어. 그냥 여기 지어, 바로 지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갖다 지 마음대로 지고 표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정건축선 부분은 대지면적 구할 때만 한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배웠던 건축선 있죠. 이걸 법정건축선이에요. 법에서 정한 건축선이거든요. 규범으로. 그래서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주는데 지정건축선은 대지면적에서 해야 된다. 포함한다. 이걸 꼭 기억하십니다. 키워드는 전부 다 건축선의 키워드 마지막 부분은요. 대지면적 구할 때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정건축선 한번 보실래요? 473에 누구는 허가권자는 줄짝 시가지에서 건물의 위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줄짝 최대 몇 메다까지 4m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절차는 뭐 필요 없습니다. 넘겨볼까요? 건축선과 대지 면적 산정 넣어줘.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 거, 계산에 안 넣는 거. 이게 바로 좀 전에 배웠던 1. 소유너비 미달되는 너비 도로의 경우에 도로와 건축선 사이 면적. 아까 봤던 우리가 법정 건축선 이겁니다. 이거. 소유너비 미달됐을 때 요건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 제외? 제외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도로 모퉁이 있을 때 모퉁이 부분도 제외합니다. 이건 가각전진데 안 배운 겁니다. 다음 달에 배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대지 면적 산정할 때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산입하는 경우, 계산에 넣는 경우가 있죠. 허가권자가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건축선을 지정한 경우에 도로와 건축사의 면적은 땅의 대지 면적 산정할 때 뭐 한다? 산입한다. 즉 뭐 한다? 포함된다. 이거죠. 지정 건축선은 대지 면적에 뭐 한다고요? 포함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4번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건물과 담장 어떤 부분도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줄짝 지하는 괜찮다. 지하는 건축선을 넘어도 돼요. 지하는 괜찮다. 이번에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몇 메다? 4.5 이하에 있는 4.5 이하 줄짝 출입구나 창문 유사 구조는 문을 열고